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두 명의 승무원이 흔적도 없이 실종된 미국 유령 비행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스터리 오브 고스트 블림프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42년 8월 16일 이른 아침, 샌프란시스코만에 건설된 인공섬인 트레저 아일랜드의 작은 공항에서 미 해군의 L급 비행선 L8이 이륙했습니다. 다름 아닌 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8개월 넘게 전쟁 중이었고, 서해안에서는 일본의 또 다른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서양에선 독일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 유보트들이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초계 활동을 위한 비행선 함대를 구성했죠. 참고로 초계는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함선이나 비행기를 배치하여 경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L8은 미국이 경계하고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초계 비행선 중 하나였습니다. L8은 구디어사에서 만든 거대한 풍선 같은 모습을 가진 소형 비행선으로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넣고 그 부력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이었죠. 단순한 구조 덕분에 소규모 승무원으로도 쉽게 작동할 수 있는 비행선이었습니다. 구멍이 나서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승무원 없이도 비행할 수 있었고요. 사건이 일어난 날 L8에는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27세 어니스트 드와이트 코디 중위와 38세 찰스 앨리스 아담스 소위였죠. 아직 어둑어둑한 이른 아침에 L8에 탑승한 이들은 순조롭게 트레저 아일랜드의 기지를 떠나 순찰 비행에 나섰습니다. 둘은 약 4시간에 걸쳐 초기 임무를 수행한 뒤 금문교를 지나 페롤론 섬에 도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당일 기후는 평온했고 나흘 전 점검을 마친 비행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선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때만 해도 알지 못했죠. 몇 시간 후 저 비행선에서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할 미스터리 사건이 발생할 줄을 말입니다. 2명의 승무원 중 1명인 찰스 앨리스 아담스 소위는 유독 기분이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해군에서 약 15년간 복무하다 인권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L8에서의 비행이 소위로서 첫 비행이었거든요. 바다의 표면이나 수중의 이상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저공으로 비행하는 동안 가끔씩 아래로 보이는 어부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샌프란시스코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이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L8을 목격했죠. 그렇게 순조로운 비행이 지속되던 중 금문교에서 몇 마일쯤 떨어진 샌프란시스코만의 수로를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코디 중위는 푸른 물 위에 수상한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언뜻 보았을 때 기름띠처럼 보였는데 기름띠는 잠수함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코디 중위는 곧바로 연막탄 2개를 투하한 뒤 유막을 조사하겠다며 무전으로 페롤론 섬에 보고를 올렸죠. 페롤론 섬에선 후속 보고를 기다렸지만 어째서인지 7시 50분에 보고를 마지막으로 L8과의 교신은 끊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본부에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죠. 그냥 단순한 무전기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날씨는 평온했고 이륙 당시 비행선에도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데다 승무원들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무전이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거기다 L8이 감시 경계하는 곳은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사람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었다면 L8이 아니더라도 이미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이렇게 이따금 교신이 끊기는 건 종종 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9시가 다 되도록 교신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무전이 끊어졌어도 얼마 안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무전이 다시 와야 하는데 무전기에는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죠. 만약 도착 예정 시간인 9시 30분까지 비행선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자인 전대사령관 왓슨 중령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예정 시간인 9시 30분 페롤론 섬에는 비행선은커녕 아무것도 날고 있지 않았죠. 사령관 왓슨 중령은 근처의 모든 선박과 비행기에 경고를 보낸 뒤 급히 2기의 수색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코디 중위와 아담스 소위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공군병사 모두 숙련된 조종사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짐작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전 11시 15분 사라졌던 L8이 오션비치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L8은 낮은 고도로 날며 해안선 위를 표류하고 있었죠. 그러다 해변에 착륙했을 때 주변에 있던 2명의 어부들이 결속선을 잡고 비행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선은 잠시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경사진 절벽에 불이 쳤다가 다시 하늘로 떠올랐죠. 마치 음주운전을 보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무렵 순찰대도 이 모습을 발견하고 사령관에게 보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L8은 올림픽 클럽 골프 코스와 미션 스트리트를 넘어 내륙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죠. 거대한 비행선은 샌프란시스코 도심 상공을 떠다니며 휘청거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비행선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주민들은 무슨 이벤트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코 아마존 지역까지 떠내려간 L8은 얼마 안가 고도를 잃고 주택 여러 채의 지붕을 망가뜨리며 추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델리시티의 한 집 앞에 완전히 추락합니다. 경찰과 군인들은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죠. 다행히도 사건 현장은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추진
행성역으로 가는 비행선이 아니었기도 하고 무게 때문에 지붕이 부서진 것이지 꽤 안정적으로 착륙했거든요. 경찰과 군인은 비행선이 지상으로 약하게 충돌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무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비행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디 중이와 아담스 소이는 비행선 그 어디에도 없었죠. 비행선의 라디오와 엔진은 켜져 있었고 두 사람의 낙하산도 비행선 안에 멀쩡히 놓여 있었습니다. 둘은 갑작스럽게 실종 아니 증발한 것과 비슷했죠. 조사 결과 L8은 격추되거나 불에 타거나 바다와 접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 항공은 물론이고 육지 및 해상에서 대규모 수색대를 파견해 사라진 두 승무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종된 조종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1년 뒤인 1943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선언됩니다. 임무 수행 중이었던 코디 중이와 아담스 소이는 도대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사라져 버린 걸까요? L8이 한참 동안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떠다녔기 때문에 L8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모순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원경을 통해 L8을 봤는데 2명이 아닌 3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낙하산을 타고 비행선에 빠져나오는 승무원들을 목격했다고 했죠. 목격담들이 모두 다른 데다 이상했기에 목격자는 많았지만 딱히 도움은 안 되었습니다. 사건은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거대한 비행선이 그것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는데 사람이 증발한 듯 사라졌으니까요. 워낙 미스터리한 일이다 보니 가설도 많이 제기되었죠. 하나는 일본군이 L8을 공격한 후 두 승무원을 납치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 비행선에서는 어떠한 공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목격자도 많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가설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승무원 중 한 명이 어떠한 이유로 비행선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승무원이 떨어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둘 다 죽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두 사람이 일반인이 아닌 숙련된 병사인 것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애초에 한 명이 떨어지거나 하면 보고를 하도록 교육받았거든요. 둘 다 잘못되어 버리면 비행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코디 중이와 아담스 소이가 서로 싸우다가 바다로 추락했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아담스 소이는 38세로 27세인 코디 중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계급은 낮기 때문에 은연중에 코디 중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 있죠. 하지만 막 인간한 소이라면 그것도 전쟁 중에 상관에게 대든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입니다. 두 승무원이 사실은 일본군의 스파이여서 일본 잠수정과 접선하기 위해 비행선을 버렸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L8에는 엔지니어 한 명이 더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코디 중이가 비행선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며 엔지니어를 탑승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스파이 임무에 방해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이외에도 그들이 밀항자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설, 외계인에 의해 납치됐다는 설 등등이 있으나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나마 해군 측에서 선호하는 가설은 한 사람이 비행선 외부에 무언가를 수리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를 구하려고 시도하다가 넘어져서 둘 다 추락해 사망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상 그나마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스파이 설이네요. 마지막 교신이 기름띠를 발견했다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과연 두 승무원은 어떠한 이유로 실종된 것일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배후 세력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국 유령 비행선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